다들 얘기하죠.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된다. 수학 공부는 고민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런 시간을 안 주는걸요? 모르는 문제를 보고 도망가지 않도록. 모르는 문제를 보고 덤벼봐. 내가 한번 해볼게. 라는 자세를 만들어주는 게 진짜 수학 교육의 목표다.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매스메릭스 무슨 뜻이냐, 그리스어로 모든 것에 관한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래서 수학을 제대로 공부한 아이는 전 과목을 잘해야 된다. 그게 정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3부터 어려워진 아이가 아니라 중3부터 수학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아이가 되어야 된다. 중3까지는 유형으로 커버가 됩니다. 왜? 유형이 몇 개 없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부터는 유형으로 커버가 안 돼요. 이럴 때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들어내는 게 진짜 수학 교육이다. 우리 수학 교육의 목표가 중학교 때 전성기를 맞이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솔직히 수학 교육의 목표는 뭐죠? 사고력 증진 다 좋은데 솔직히 말하면 대입이죠, 대입. 대입을 잘하려면 언제 잘해야 되냐면 고등학교 때 잘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이들 가르치는 방식은 고등학교 때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때를 잘 넘기는 수학,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유형별로 커버를 잘하는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무너진 아이들 많이 보면서 이건 정말 우리가 고쳐줘야 되는 단면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학은 문제집으로 하는 건 택도 없다. 수학은 문제집으로 공부를 해서 공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이상의 무엇인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의 습관 자체는 뭐냐면 수를 보면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서 계속 뭔가를 사고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수학은 잘할 수 없다. 제가 항상 느꼈어요. 저보다 수학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저보다 수학 공부를 못해. 근데 걔네들은 왜 그럴까? 저보다 그렇게 문제를 많이 푸는데. 결론은 뭐냐면 문제집으로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문제집과 공식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 영역에 우리 아이들 가게 만들어주는 게 저의 목표,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게 되게 고민이었다는 거죠. 그냥 지식을 전달하고 그냥 아이들에게 문제를 풀어주는 수업이라면 하루에 10개라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어디서든 제가 아이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수학 수업은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주는 과목이 절대 아니다. 뭐냐? 모르는 문제를 보고 도망가지 않도록. 모르는 문제를 보고 덤벼봐. 내가 한번 해볼게. 라는 자세를 만들어주는 게 진짜 수학 교육의 목표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걸 포기한다면 저는 온라인 수업을 안 하는 게 낫다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사실 이렇게 대단한 것들이 아니에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하면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솔직히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 모아놓고 하다 보니까 100%는 아니더라. 하지만 그 아이들이 정말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거기에 도달한 시간 차이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질문하고 정말로 기다리는 거죠. 정말 별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다들 얘기하죠.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된다. 수학 공부는 고민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런 시간을 안 주는걸요? 그런 시간을 할애하고 정말로 기다려주는, 그 아이들과 함께 기다려야 돼요. 저만 기다리면 안 됩니다. 왜? 애들은 그러면 뭐 딴 거 하나요? 아이들도 함께 기다리는 그 시간들을 이게 의미 있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수업들을 제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메시지로 담았을 때 확실해? 라는 말로 전환할 수 있겠다. 이런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실시간 생각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의 이 강박, 어떤 저의 목표치는 실시간 수업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그만큼의 가치를 주지 못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생각노트에 철학을 담고 있으면서도 온라인으로 구현이 가능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했는데, 저는 결심을 한 게 아이들에게 되게 디테일을 잡아주고 태도를 항상 유지해줘야 되는 수업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는 아이들이 수학 공부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그런 수업,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100% 이해하지 못해도 얻어갈 수 있는, 우리 아이가 100% 집중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90%, 80%만 이해해도 얻어갈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만들고 싶다. 그런 수업을 온라인으로 먼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온라인에서 제가 붙잡고 수업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이것들 활용하는데 전력을 다해서 수업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고민한 만큼 좀 자신 있게 하고 있는데, 사실 수업 내용 자체는 100% 자신 있어요. 온라인 수업 학년별 시간표 등록 링크는 저희 블로그 생각노트 수학 아카데미 네이버에서 블로그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 생각노트 온라인으로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요 사이트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2가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이제 저희 학원에서도 가장 많이 대기가 있고 가장 호응이 이제 좋았던 강의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부터 5학년 아이들, 사실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권장을 2학년 4학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피타고라스를 향한
생활하는 수업, 4학년 아이들부터 6학년 아이들까지 듣고 있는 이 수업을 먼저 개설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이 술을 가지고 노는 아이라는 수업은 제가 이 제목을 너무 애착하고 있어요. 술을 가지고 노는 아이를 만들어야 된다. 정말 이거에 포커스를 두고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떤 수업인지 뒤에 말씀드릴 텐데 어떤 단원이냐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수학을 가르치고 싶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 우리가 지금 4학년 1학기 분수를 할 거야 이런 거 얽매이지 않고 정말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 보여주는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를 향하여는 조금 고학년 아이들이 우리 수학이 왜 배워요? 뭐 이런 분들 많잖아요. 사실은 이런 친구들에게 수학은 이래서 배우는 거다. 이렇게 연결된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수업의 목표는 첫 번째 수학의 큰 틀을 잡아주자. 그리고 100%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100%로 머리를 쓰는 거다. 듣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머리를 쓰는 거다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이걸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에 초점을 두고 하고 있어요. 피타고라스 중등 기하 이유는요. 비례식을 일상생활에서 쓰는 아이와 비례식을 일상생활에서 쓰지 못하는 아이로 달라집니다. 라이브 수업은 아니고요. 제가 열심히 수업하고 있는 모습을 찍어서 정말 유튜브 감각으로 제가 지금 수업을 만들고 있고요. 100% 이해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 100% 이해하려고 쉽게 가르쳐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그 상황에서 큰 틀을 잡고 계속 고민하고 생활 속에서 써먹도록 만들어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제는 있어요. 과제 있는데 저희는 과제는 사실은 조금 단순하고요. 문제가 나갈 거고 문제 같이 풀어보면 문제에 대한 풀이 영상 나갈 겁니다. 이게 가장 궁금하시죠?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을 것이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냐 궁금하시죠? 네, 저도 이제 궁금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이해할 수 있을 것이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고요. 두 번째, 어떤 아이들이 뭘 들으면 좋을까? 세 번째, 어떤 뭐 숙제라던가 상호작용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을 것인가? 제 목표는 뭐냐면요. Y책이에요. 아이들한테 너 지금부터 닌텐도 게임 할래? 너 지금부터 브롤 할래? 생각나서 동영상 들을래? 라고 하면 당연히 브롤을 하고 넷플릭스를 보고 아이들이랑 게임을 하겠죠. 닌텐도를 하겠죠. 근데 이 공부를 뭘로 할래? 라고 했을 때 놀을래? 그냥 가만히 있을래? 동영상 볼래? 했을 때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제가 이 강의를 되게 깔끔하게 몰입도 있게 찍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아이들과 대화하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막 카메라 보면서 저도 어색하지만 아이들과 대화하다가 카메라 보면서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도 같이 풀어봐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왜? 어쨌든 간에 몰입하는 그런 감각을 주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로 아이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유튜브 보는 감각으로 찍어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재밌고요. 뭐 쇼츠 보고 앉아있는 것보다 재밌지 않겠죠. 하지만 제가 책을 쫙 깔아줬을 때 아이들이 뭐부터 읽느냐? Y책부터 읽어요. 생각노트 저 책장이 있거든요. 책장에 책이 꽉 차 있는데 아이들이 그때 쉬는 시간에 아이들과 떠드는 아이들도 있지만 Y책을 꺼내서 읽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생각노트에 처음 애들이 좀 일찍 오잖아요. 그럼 할 거 없잖아요. Y책 읽어. 저는 이 정도를 솔직히 현실적인 목표로 저는 얘기합니다. 아이들한테 정말로 엄마랑 수학 공부하자. 일주일에 딱 1시간만 듣고 문제 1시간만 풀자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다른 책임감, 다른 직접 호기심 이런 것들 합쳐졌을 때 이길 수 있는 수준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원에 그런 애들이 많아요. 솔직히. 학원은 한 3분의 1 정도는 생각노트에 빨리 가고 싶어라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아이가 정말 수학을 너무너무 싫어하던 아이인데 이번에 해외여행을 가자니까 생각노트 빠지면 안 갈 거라 하는 아이들도 실제로 학원에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그 정도를 구현할 수 있을지는 자신 없지만 제 목표는 뭐다? 처음에 폈을 때 어떤 계기를 가지고 폈을 때 그래도 재밌으니까 끝까지 읽게 되는 Y책 그리고 거기서 배우는 것도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는 거 Y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Y책에 아이들이 대하는 그 자세 Y책을 대하는 그 자세가 생각노트 이 온라인 수업을 대하는 아이들의 자세가 됐습니다. 이 정도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동영상 한번 봤거든요. 여러분 한번 제 맛보기 영상 한번 보세요. 보시면 어른들이 보셔도 재밌을걸요. 솔직히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진짜 확신해요. 그 감각을 아이들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재는 저희가 생각노트 수학 아카데미에서 쓰고 있는 교재를 잘 편집해서 PDF로 올려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출력해서 쓰실 수 있도록 그리고 숙제도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숙제 풀어서 과제 게시판이 있거든요. 과제 게시판에 딱 올려주시면 저희가 손필기로 첨삭해서 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는 각자 풀어보고 문제풀이 동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참고하시면 되고 숙제는 저희가 따로 풀이를 올리진 않지만 아이가 사진을 올려주면 저희가 그거를 첨삭해서 다시 올려주는 형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술을 가지고 노는 아이는 제가 이 밑에 원을 만들 거예요. 이 아래 학년들 강의를 찍으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술을 가지고 노는 아이 원은 1학년들도 들어요. 인원 제한은 없어요. 어떤 아이들이 들으면 좋을까? 사실 저는 모든 아이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른들한테도 추천하고 싶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고민해보시면 좋겠다. 같이 들어보시고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저 진짜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아이들 몰라.
몰라가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아이들. 기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몰라 이렇게 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뭐 납득을 못해서 못하겠다.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아이들이 들으면 되게 재미있어 하고요. 저는 사실 수학은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건상 이렇게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후기가 있어요. 작년부터 아이 다니고 있는데 너무 싫어하던 수학을 이젠 재밌게 생각하고 즐거워한다. 아이랑 집 공부하던 시기에 너무 지쳐있을 때 유튜브를 보고 알게 돼서 오셨는데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재밌게 다니고 있다. 집 공부하면서 직접 가르치다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신다. 그러면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쉬운 문제는 잘 푸는데 깊이 생각하는 문제는 그냥 짜증내면서 바로 별표 치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수학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강의를 올려드리면 강의를 보시면 되고 문제풀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문제를 올려드릴 거예요. 문제는 교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풀고요. 문제 다 못 풀겠죠, 당연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참고할 수 있는 동영상을 지금 선생님이 찍고 있어서 문제풀이 동영상도 지금 맛보기로 올라와 있으니까 홈페이지에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간단하지만 숙제를 올려주면 저희가 첨삭해서 올려주겠습니다. 강의당 수업 시간은 30분에서 40분이 되게 만들었고요. 중간에 멈춰놓고 좀 하실 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40분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동영상하고 질문 게시판도 있어요. 질문 모르는 거 질문하면 저 일주일 안에 대답 드리는 걸로 지금 다 계획을 하고 있고 숙제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 다니신 분은 아실걸요? 숙제는 10분 컷입니다. 제대로만 이해했으면. 정말 이해했는지 체크하는 용도예요.